네, 반갑습니다. 우리 골드문TV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비트마로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또 기분 나쁜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트위터 해킹 사건이 나왔죠. 자, 그런데 뭐 트위터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해킹 사건 예전에도 많이 나왔죠. 페이스북 해킹 사건이라든지 뭐 그리고 네이버 해킹 사건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해킹 사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비트코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코인과 리플 주소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 주소에다가 이제 돈을 1000달러어치의 코인을 줘라. 그러면은 내가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 바이든, 빌 게이츠 등등등 미국의 정계 인사들의 정보를 해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화제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 전에 그 박사방 사건도 있었죠. 박사방 엠번방 사건도 그 코인을 모네로 코인을 받아가지고 또 암호화폐가 한번 또 같이 욕먹었던 적도 있고 또 이번에 트위터 해킹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지금 또 욕을 먹고 있는데 과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정말 안 좋다라고 인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이거 봐라 비트코인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코인들이 지금 그래도 올라가진 않지만 비트코인 행보인 장세에서 알트코인들이 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씩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씩 거래 물량이 줄어들고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번 사건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확실하게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근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처음부터 빠르게 비트코인을 금지했다면 결국 이런 해킹 피해도 나지 않는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이거 봐라.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나오기 이전에는 해킹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은행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금은방에서 금이 없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이전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과연 세상이 깔끔했냐 요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해킹 사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달러를 없앤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돈을 없앤 것도 아니고 금을 없앤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해커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 해커들이 왜 비트코인을 사용하냐,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느냐의 관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커들은 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을까요? 우선 박사방도 그렇고 이번 해커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잘못된 오류를 좀 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소를 지금 3개를 보냈다. 리플 주소 합쳐서 3개를 보냈는데 그 주소들로 인해서 이제 거래소에 유입되는 모든 코인들은요. 자산 동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 개인 암호화폐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 거래소에서도 공조해서 이거를 추적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몰래 숨겨가는 줄 알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화두에서 예전에도 이런 해킹에 대한 피해 그리고 예전에도 뭐 유괴해서 돈을 달라 막 이런 이야기들은 뭐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런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자, 만약에 현금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현금을 과연 추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추적성이죠. 그런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추적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범들은 바보처럼 비트코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서 오히려 추적성에 따른 암호화폐의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해킹을 당한 게 결국에는 뭡니까? 중앙화 정책으로 인해서 한 곳에 모여있는 시스템, 중앙화 시스템 때문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한쪽만 해킹당하면 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해킹 다 당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우리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요구하는 분산원장 기술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의 해킹,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당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겠죠. 당연히 분산 원장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실제로 분산 원장됐다는 건 뭐예요? 조 바이든 부통령의 해킹조차도 솔직히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건은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중앙화 시스템 그리고 추적성이 불가능한 현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그런 해킹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래량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사용을 하고 좀 테스트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CBDC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니네 디지털 화폐 쓰지 마라고 경고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한번 액션을 좀 취하는 거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를 크게 띄워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규제하고 그럼 이거 봐라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규제하겠다. 중국도 CBDC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중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좀 심심한 좀 소심한 좀 예견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라인에서 밑으로 나오면 빠지면서 밀집된 이후에 데드크로스 그러면서 밑으로 역배열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이 나오면 상당히 지금 무서운 구간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지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 그리고 자 지지라인 아직까지 뚫리지 않은 상태이고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건 베스트지만 만약에 살짝 뚫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이제 패닉셀로 빠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여전히 가치적으로는 2020년, 2021년 쭉쭉쭉 상승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이 와중에서도 톡톡 튀는 수익들이 톡톡 튀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엘리시아 우리 또 수익을 봤죠. 그리고 하이콘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 코인들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 더 방어적인 관점에서 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이거 좋다라고 해서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좀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같이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과 무료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소개글에 들어오시면 무료 카카오톡 방이 있고요. 그 안에서 좀 많이 여쭤보시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